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 생신에 시댁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온 며느리에게 시모가 원망을 하길래 참교육을 하고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아이 둘 키우며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미역국 끓여놓고 온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 가져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하던 거 모두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진짜 진리인가 봅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생신날 점심시간에 짬내서 미역국 끓여놓고 간 것을 봤으면 감동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저희 시모는 미친 게 틀림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남편과 결혼할 때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양가에서 받은 지원 하나 없었고요. 모은 돈은 비슷했는데 남편보다 제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해오던 일,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고는 쉰 적 없었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 작은 사업체이지만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여직원들 육아휴직 보장해 주셨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에 가깝게 받지만 회사에서 수익이 크게 나면 직원들 덕분이라고 하시며 보너스를 크게 한 번씩 나눠주셔서 직원들 모두 열심히 일하는 회사입니다. 월 급여로 치자면 제가 남편보다 적기는 하지만 총 수입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법니다. 맞벌이하며 아이 둘 키우고 살고 있는 며느리 분명 매일 녹초가 되도록 회사 일과 집안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본인 기분만 생각하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야겠으니까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처음 느꼈을 때가 가사분담 문제로 남편과 티격태격했던 신혼 때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퇴근하고 게임을 하거나 누워서 TV를 보고 저는 집안일을 했는데 집안일을 함께 할 생각이 없더군요. 남편에게 집안일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고 처음에는 하기 싫어했지만 결국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남편도 함께 가사 일을 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알게 되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쉬는 것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냐? 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남편은 실드 쳐주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벌이 하면서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아이들도 거의 내가 케어하는데, 남편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따져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가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사를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시댁에서 밥 먹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뭔 놈의 설거지를 하냐고 하셨고 남편이 자기 설거지 잘한다고 말했다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때 남편에게 집안일 시킨다고 난리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한마디 거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정리한 것이죠. 저는 친정엄마에게도 전화 잘 안 해요.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하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첫마디가 이게 얼마 만에 전화하는 거냐? 이런 식이셨습니다. 전화로 할 말도 없는데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3번은 전화 드렸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에 제가 사다 드린 선물에 말 한마디 없으셨고 신우가 뭐라도 사오면 저에게 엄청 자랑하셨습니다. 신우가 사왔다는 것을 보면 제가 사다 드린 것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우 칭찬을 하면서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린 선물도 우리 없을 때 신우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우에게 얘기 들어보니 신우는 저희가 명절 같은 때에도 시댁에 선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시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나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지적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힘 빠지더군요. 제가 살갑게 시부모님을 대하는 사근사근한 며느리는 아니어도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식이니 정말 힘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할 도리 다 했어요. 솔직히 친정에 하는 것이 있으니 시댁에 하지 않으면 신랑 눈치가 보여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동생 하나 있는 장녀라서 친정에 제사가 있으면 가서 일했기 때문에 시댁 제사에도 가서 일했던 것이고, 친정 부모님 생신과 어버이날 선물 챙기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시댁도 선물 챙긴 것이기는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느끼셨겠죠. 그래서 저를 더 싫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뭘 해가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다른 사람의 작은 호의에는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감정이 상해서 즐겁지는 않은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시댁에 할도리를 했던 것이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며 시어머니와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저냥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는 시어머니가 선물보다 현금 받는 것을 좋아하셔서 항상 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보통 외식을 시켜드리면서 돈 봉투를 드렸죠. 신우네가 함께 식사를 해도 식비는 항상 저희가 계산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신우가 내민 선물에만 큰 감동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누굴 예뻐하고 미워하고는 시어머니 마음이니 기분은 나빠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어머니 생신은 평일이었어요. 그 전주에는 주말까지 회사를 출근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로 사정 설명드렸고 돈 봉투 대신 입금해 드렸습니다. 신혼의 가족도 바빠서 주말에 못 왔다고 해서 생신에 자식들이랑 식사 못 하셔서 서운한 마음 드실까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당일날 사장님께 점심시간에 외출했다가 3시쯤 돌아오겠다고 하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오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배려해 주시더군요. 동료 직원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동료들도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내듯이 내보내 주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미역국 끓일 재료들 사서 시댁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안 계셨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생신에 식사 대접도 못 해드려서 시댁에 와서 미역국 끓여놓고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몇 주간 주말도 없이 출근해서 오후에는 집안일이 눈에 보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뜸 화가 난 목소리로 근데 네가 생각이 있으면 너희 집에 떡하니 생일상 한 상 차려서 시부모를 대접해야지 미역국만 끓여놓고 가냐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냐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몇 주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고 주말에 식사 대접 못 해드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점심시간에 회사에 말하고 나와서 장 봐다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 놓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 듣고 원망만 듣고 있어서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돌이 운운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가로막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딸인 형님은 일도 안 하는데 뭐 했어요? 형님한테는 10,000원짜리 선물 받아도 싱글벙글 하시는데 남의 집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짬을 내서 미역국을 끓여놓고 가면 큰 감동을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럼 뭐하러 미역국을 끓여놓고 가냐고 누가 하랬냐고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미역국은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미역국 끓여놓은 거 보시면 어머니 화만 나실 거잖아요. 미역국 냄새 없어지도록 환기까지 싹 시켜놓고 미역국 가져갈 테니까 제가 미역국 끓였던 건 잊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모르셨겠죠? 시어머니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더군요. 몇 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지금 점심도 못 먹었는데 집에 가져가서 이거 먹고 쉬어야겠어요. 다시는 이런 거 해드리는 일 없을 테니 이번 일은 잊어주세요. 하고 미역국 가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시어머니가 많이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했고요. 본인 자식한테는 티쪼가리 한 장만 받아도 한바구음 지으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는 미역국 받았으면 좋아서 춤을 추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만족을 할지 모르겠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뭘 해줘도 서운한 척 하시면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노리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참 유치원생 같은 발상이라 더 이상 못 맞추겠으니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생각이 있는 며느리냐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생각이 없는 며느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생각이 있는 며느리였으면 애초에 시어머니를 딱 끊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할 도리는 하려고 노력해서 시어머니가 얕잡아 볼 짓을 한 것뿐이라고, 앞으로는 시어머니 생신 때 축하드린다고 전화 한 통이나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거 가지고 당신이나 시댁 누구라도 싫은 소리 하면 이거조차도 안 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좀 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저와 살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자기 잘못은 고치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것을 남편에게 화풀이 한 것 같아 좀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찾아뵙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남편이 알아서 중간 역할을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말하면 듣고 실행에 옮기는 정도까지는 해주니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야겠죠.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 한 번 안 했고 저도 전화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할 마음 전혀 없고요. 시어머니 전화 와서 저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큰 소리가 나더라도 할 말 다 하려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보다 돈도 더 버는 능력자에 할도리도 다 하는 며느리면 시댁에서 떠받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댁에서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강하게 나가세요.